자, 안녕하십니까. 세종평생교육원 한상준 원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1단원에 속하는 이제 버섯 종균 관리 부분에 이 버섯의 이 구조와 이 버섯의 이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이 생물학적 특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버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먹고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버섯이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고 또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섯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건데 이 버섯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 제가 물어보죠. 버섯은 식물인가요? 예, 아닙니다. 이 버섯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는 곰팡이고 기생균, 균의 일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섯은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생성해서 살아가지만 이 버섯은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표고버섯이라든가 또는 뭐 양송이 버섯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스스로 이제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 식물의 유기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균의 일종이다. 균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섯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자실체와 이 균사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균사체는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뿌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이죠. 근데 자실체 부분은 갓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썼던 갓 모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갓이라고 부르고, 갓 안쪽에 이 주름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 보통 우리가 뭐라고도 합니까? 대라고 하죠. 줄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턱받이가 있고, 대주머니, 균포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버섯이 다 이렇게 다섯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광대버섯입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잘 눈여겨 보세요. 독버섯은 먹을 수가 광대버섯은 독버섯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갓, 자실층, 주름살이라고 하죠. 대, 턱받이, 대주머니 이렇게 다섯 가지 버섯의 이렇게 완전한 다섯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광대버섯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름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버섯 중에서도 갓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주름살.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생식세포인 홀씨를 생성하는 버섯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정자와 난자같이 이 생식세포를 생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어떡합니까? 또 다른 이제 버섯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주머니는 이제 균포라고 해가지고요. 어디 있는 부분인가요? 대주머니, 균포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버섯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턱받이는 갓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줄기를 이제 감싸고 있는 막이 되겠고요. 이 갓은 맨 위쪽이죠. 형태와 색상이 다양한 버섯의 상단 부분이고 주름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갓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실층이 이 주름살 대신 어떻게 됩니까? 자실층 부분이 주름살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죠? 관 모양의 구멍으로 뽕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관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관공으로 된 버섯들을 이제 시험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구름버섯, 또 뭐 있죠? 영지버섯, 또 뭐 있었어요? 둘레 그물버섯.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들이 외우실 때는 대부분의 버섯은 자실층이 주름살로 되어 있는데 관 모양이 구름으로 되어 있다. 관공으로 되어 있는 거 세 가지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구형둘레, 구형둘레, 구형둘레. 이렇게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형둘레. 자꾸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버섯은 우리가 이제 이 자실체와 균사체가 있는데 우리가 버섯 그러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갓과 대, 줄기 부분이 있는 자실체 부분을
우리가 갓과 대, 줄기 부분을 우리가 자실체라고 합니다. 그럼 갓 안쪽에 뭐가 있어요? 주름살. 주름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식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려서 어느 정도 자라면 날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다른 이제 나무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날려서 어떡합니까?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이 담자기가 생기고 이 담자기 안에서 어떡합니까? 담자 포자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주름살이 이렇게 확대한 모양이거든요. 주름살을 확대해 보면 이 담자 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갓 안쪽에 이 주름살 부분에 뭐가 달린다? 그렇죠. 담자 포자.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정자 난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날려가지고 식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톱밥에 또 자리를 잡아서 어떡합니까? 자라겠죠. 이 자라면 이게 뭐가 되죠? 균사체가 되고 이 균사체가 자라면 다시 어떡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버섯, 자실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섯의 생장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 자실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담자, 포자, 균사체, 자실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암송하실 때도 어떻게 외우시면 되죠? 자담, 균자, 자담, 균자, 버섯의 성장 과정, 버섯의 생활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자담, 균자.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가로 안에 채우는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섯의 성장사는 자담, 균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담자는 갓 안속에 이제 주름살을 의미하고요. 담자 포자라고 하죠. 그래서 생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담자기 안에 있는 생식세포다라고 보시고 균사, 포자가 자라서 나오는 실이죠. 실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균사, 여기 균사라고 보이시죠? 밑에 뿌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균사들이 덩어리고 자실체는 각각 몸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섯 하면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자실체다. 자실체는 어디다? 갓과 몸통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버섯이 다 자라서 성숙해지면 이제 포자가 날립니다. 포자가 자라서 1차 균사, 또 1차 균사가 만나서 2차 균사를 이루고 균사체를 형성하고 다시 씨앗을 날리게 피는 것이 버섯이다. 버섯은 어디에 속한다? 균에 속한다. 식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버섯은 진핵 생물로서 핵과 미콘드리아, 에포 등이 있고 식물과 달리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갖고 있지 않다. 즉 뭘 못한다? 광합성을 못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은 분력상 진균류에 해당한다 라는 거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버섯을 크게 분류하면 진균류고 그 다음에 담자균류와 잔황균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버섯들, 우리가 먹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양송이라든가 표고라든가 대부분 다 어디에 속하죠? 담자균류에 속하는 것이고 일부만 어떡합니까? 잔황균류에 속합니다. 이 포자가 주름살 안쪽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담자균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자가 이제 잔황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잔황균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잔황균류 안장버섯 또 뭐 있죠? 동충하초 곰보버섯, 고무버섯, 주발버섯 이런 것들은 이제 잔황균류에 속합니다. 다음 단원을 배웁니다. 세 번째, 버섯은 미세하고 실 같은 균사로 되어 있고 균사는 이제 정단 생장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균사의 집합체를 균사체라고 하고 이들이 자라서 이제 자실체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버섯의 균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동물의 세포가 다르고 반면에 세포벽의 조성분인 셀룰로스는 없고 키틴과 콜루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엽록소가 없다는 점에서 식물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이제 보시면 버섯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버섯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죠. 버섯에 없는 거, 버섯은 엽록체, 엽록소라고도 하죠. 없어요. 엽록체라든가 엽록소가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식물처럼 광합성을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셀룰로스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물이 지나다니는 도관 체계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버섯에서 없는 거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나머지 있습니다. 핵이나 미콘드리아, 세포벽, 키틴, 클루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섯에서 이제 버섯의 구성에서 없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버섯은 미생생물로서 엽록소가 없어서 식물체처럼 태양 에너지를 합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영양체를 포식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금 뭐 한다는 얘기죠? 기생생활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 버섯균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흡수하므로 영양 섭취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사물기생, 또 뭐 있죠? 활물기생,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생,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어떻게 합니까? 버섯은 사물기생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 버섯이요, 이 다른 생물이 죽은 몸이라든가 배설물에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해가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버섯은 뭡니까? 사물기생입니다. 톱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죠. 활물기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다른 생물의 체표라든가 체내에 붙여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게 동충하초죠. 동충하초는 이제 여기 번데기에서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걸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공생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공생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송이버섯은 대표적인 이제 공생 관계에 있는 버섯 중에 하나죠. 소나무의 뿌리에서 균군, 덩어리를 진다는 얘기예요. 덩어리를 져서 공생합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1월 달에 나왔던 이런 문제죠.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버섯은 엽록소가 없어서 세포막을 통해서 가용성 양분을 외부로부터 흡수하고, 버섯은 이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번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혼하지 않아도요, 다시 이제 버섯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유성생식은 남녀가 결합해서 쉽게 얘기하면 또 버섯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포자를 형성하고, 버섯은 도감,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는 관체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지 1쪽입니다. 문제지 1페이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버섯의 이제 개념과 성장 특성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버섯의 형태적 특성에서 버섯 부분의 명칭이 갓, 자실층, 대, 턱받이, 대주머니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뭐예요? 버섯의 이제 완전하게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다? 광대버섯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고, 2번에 버섯의 진정한 생식기관으로 포자를 만드는 영양체고 종이나 속에 따라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버섯은 크게 우리가 자실체와 균사체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버섯 그러면 대부분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포자가 형성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그렇죠. 자실체죠. 지금 어디예요? 버섯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디 부분입니까? 이렇게 보면 요 갓과 대, 줄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뿌리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균사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버섯의 생식기관이다. 포자를 만드는 형체고 고유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체를 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1번이죠. 3번 문제 보시면 버섯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버섯은 고등식물이다. 2번에 엽록소가 없다. 엽록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합성을 못하죠? 스스로 생활을 못하니까 뭐하죠? 기생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뭐야? 버섯은 고등식물이다. 아니죠. 버섯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균류다. 즉 뭐예요? 이 다른 사물에, 죽은 사물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또는 죽어있는 나무에 어떻게 붙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버섯은 균류다. 기생균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시면 버섯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군요. 1번에 버섯균은 고등균류에 속하는 생물균이다. 2번에 버섯 세포는 전형적인 세포벽으로 쌓여 있다. 버섯은 생태계 중 유기물 생산자이다. 4번에 버섯의 균사체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버섯의 특징이 아닌 거. 자, 버섯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균류에 해당한다. 균류. 맞죠? 버섯은 균류에 해당한다.
예, 맞아요. 균류. 이번에 버섯 세포는 전형적인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버섯 세포벽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버섯의 생태계 중 유기물 생산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버섯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생산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분해자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죠. 버섯은 뭐다? 예, 다른 죽어있는 어떤 겁니까? 예, 죽어 있거나 또 살아있는 어떻게 합니까? 식물을 먹기 때문에 버섯은 생산자가 아니라 뭐다? 분해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대주머니가 있다. 버섯의 5가지 구조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다? 광대버섯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버섯의 담자 포자가 생기는 부분. 버섯의 담자 포자가 생기는 부분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갓 안쪽에 어디? 이 주름살 부분에 어떻게 하죠? 예, 담자 포자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7번에 동일한 문제죠. 버섯의 포자는 대부분 어디에 부착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디 있다? 갓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담자균류들은 갓 쪽에 있고 일부는 이제 줄기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전환균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디 있다? 갓 안쪽에 주름살 부분에 있다. 외워두셔야 되고 8번에 버섯의 균사세포를 구성하는 세포의 소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즉 버섯에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잘 구분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버섯에 이제 없는 걸 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셨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버섯에 또 없는 게 또 뭐 있었어요? 셀룰로스, 그죠? 셀룰로스. 또 뭐 있습니까? 도감. 물귀신하는 다니는 도감.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셨죠? 기억하시고 9번에 버섯의 생식기관으로 포자를 만드는 영양체이고 종이나 속에 따라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자, 실체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 버섯 생활자 중에서 담자균에 속하는 일반적인 버섯의 생활사는 자실체, 담자포자, 균사체, 다음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랬죠? 자실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주름살 안에 주름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자가 날려서 담자 포자가 되고 균사가 열어서 다시 뭐가 되죠? 그렇죠. 자실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셨죠? 자담균자, 자담균자 이렇게 우리가 외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4번 문제입니다. 11번 버섯과 식물의 생물학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 버섯은 고등균류에 속하는 생물군으로 엽록소가 없다. 그렇죠. 엽록소가 없지요. 2번에 균사체는 대부분의 실 모양의 많은 세포를 가진 균사로 되어 있는 진핵세포이다. 그렇죠. 3번에 균류는 고등식물과는 달리 줄기, 잎, 뿌리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나 발달된 도관 체계에는 있다. 여러분 도관, 물이 있는 안에는 도관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죠. 이건 없죠. 없죠.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버섯은 타가 영양체, 즉 뭐예요?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른 어떻게 합니까? 식물에 붙어서 생활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생태계 분해자에 속한다. 생산자가 아니고 분해자 중요하죠. 식물은 자가 영양체이고 생산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맞는 이야기죠. 식물은 자가 영양체, 스스로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고 생태계 중 생산자에 속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이제 뭐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3번 이렇게 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면 실내에서 재배하며 가장 경제성이 낮은 버섯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재배가 안 되는 버섯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왕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중에서 이거는 실내에서 재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즉 야생버섯이 있어요. 즉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먹이를 먹는데
이 송이버섯은 어떻게 하죠? 예, 송이버섯은 소나무 뿌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근을 형성한다. 덩어리를 심습니다. 아시겠죠? 덩어리를 심으면 덩어리가 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재배하기가 가장 어려운 버섯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는 뭐가 답이라고요? 송이버섯. 송이버섯은 왜 한다? 얘는요 어디에서 자란다? 소나무 뿌리와 같이 자라기 때문에 얘는요 실내에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1번입니다. 13번에 버섯의 개념을 설명하고 쭉 가장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자, 버섯은 대부분 중 불완전한 균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불완전해요. 예, 균류는 맞지만 불완전하다. 완전한 균류입니다. 2번 보죠. 버섯은 일반적으로 균사체를 의미한다. 맞아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자실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섯이라고 그랬죠. 버섯은 자실체로 유성포자를 가진다 그랬죠. 버섯은 이제 유성생식, 부성생식 한다 그랬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4번에 버섯은 반드시 현미경 관찰만으로 볼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올바른 거. 여기 보니까 3번에 버섯은 자실체로 유성포자를 가진다는데 유성포자와 또 뭐죠? 부성포자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4번에 버섯은 반드시 현미경 관찰로만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확실히 틀린 내용이니까 4번을 답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군요. 버섯은 3번에 이제 버섯은 자실체 여기까지는 맞지만 유성포자와 무성포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정답을 해서 몇 번? 4번. 자, 14번에 표고의 자실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자실체 부분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표고는요, 얘는요, 그러니까 버섯을 크게 구분하면 이 포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담자균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황균류가 있는데 이 표고는요, 표고버섯은 담자균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버섯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버섯 안쪽에 주름살, 이 버섯 이 안쪽에 뭐가 있어요? 이 주름살이 있다 그랬죠? 이 주름살 부분에 어떻게 하죠? 포자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담자균이라고 하고 표고의 자실체, 갓 맞죠? 그 다음에 대도 맞죠? 주름살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잔황은 잔황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잔황균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표고의 자실체 부분이 아닌 것은 당연히 잔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잔황균류는 이제 안장버섯, 그 다음에 이제 곰보버섯, 주발버섯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